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요양쌤입니다. 합격을 기원하며 오늘도 열공하러 출발! 필기 영역 35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회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필기 영역 문제는 CBT 시험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순서대로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시작합니다. 1번 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2. 환경 적응 능력이 향상된다. 3. 신체 조직의 회복 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자립적인 생활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인이 되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요. 환경 적응 능력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체 조직의 회복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립적인 생활 능력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은 주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거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가족관계도 많이 변화가 되고 이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정답은 공적으로, 그러니까 즉 나라에서 노인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고, 또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보다는 여기 4번처럼 공적으로 나라가 부양을 하는 그런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목적,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65세 이상 소득 인정의 기준 70% 수준 이하의 노인,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성, 1. 주택연금, 2. 국민연금, 3. 기초연금, 4. 퇴직연금, 5. 고용보험. 정답은 기초연금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인의 노후의 소득 보장, 그리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70% 수준 이하의 노인에게 주는 그런 연금은 바로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25년도 현재 4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약암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 3.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4.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 판정을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거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답은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그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고,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이 보험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전 국민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안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등급 판정을 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수급자에게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요원이 한다. 3.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한다. 4.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5. 기관은 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지금 5번 문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을 신청을 했을 때 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 신청자가 등급을 받고 싶은 그 등급 신청을 한 사람이 동의를 하면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못할 경우에 이제 가족이나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고요. 그리고 1번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죠. 등급을 받고 싶으면 장기요양 기관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등급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방문조사는 장기요양 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그리고 등급 판정은 내가 등급을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제출을 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 최종 결정까지 10일이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등급 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판정은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6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괄호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1번 모니터링 실시, 2. 서비스 목표 설정, 3. 서비스 개인 계획 설정, 4.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 5. 서비스 비용 결정 및 청구.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라는 내용인데, 일단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또는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담을 받고, 그런 다음 방문요양 기관에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마음에 들면 이제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용자와 방문요양 기관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한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번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어르신의 욕구가 뭐 변화된 건 없는지, 요양보호사에게는 만족하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서비스를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료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로 서비스 이용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숙련된 수발자, 신체 심리적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 2. 관찰자,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약 복용 여부 파악. 3. 동기유발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 4. 정보 전달자, 학대를 당하거나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5. 옹호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문제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죠. 역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2번은 맞는 거죠. 어르신의 상태 변화 그리고 약 복용 여부 이런 것들을 관찰했으니까 파악했으니까 관찰자가 맞고요. 신체 심리적 상태 변화를 의료진에게 전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보 전달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라고 하니까 서비스를 제공한 거니까 이제 숙련된 수발자가 맞겠고, 학대를 당하거나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한다 이런 부분들은 옹호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내용은 동기유발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8번 시설 내 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에 침해받은 것은 1.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 2.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한다. 3.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한다. 4. 특정 인물에 투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5.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우리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그 노인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침해를 받은 사례는 이렇게 4번처럼 특정 인물에 투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시설에 맡긴 후 주거지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방임, 5. 유기.
정답은 5번 유기가 맞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거나 네, 이런 것들을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두절한다던가 또 이제 왕래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경우는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1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기관장, 지원서를 보니 어르신을 돌보기에는 나이가 많아 채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1. 자유에 관한 권리 2. 평등에 관한 권리 3.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5.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5.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네, 정답은 2번 평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를 지금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한 거죠. 채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등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은 것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1. 표준서비스의 분류 2. 기관 운영계획서 3. 기관의 회계기준 4. 직원 채용의 과정 5. 임금의 구성 항목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성 항목을 꼭 적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근로시간이라든가 근무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노인장기요양법 2. 사회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법적인 그런 권익보호를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일하다가 안전하게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전화 같은 거 어디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뭐 근로자에게는 뭐 폭언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면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받고 해준다. 2.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3. 대상자를 선별하여 동료 요양보호사와 서로 교차 서비스를 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 5. 대상자가 실수하면 꾸짖어 재발을 방지한다.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직업윤리 원칙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윤리 이런 문제 나오면 전부 이렇게 착하고 좋은 거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처럼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예, 이런 거 잘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14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방문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방문일을 조정한다. 2.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를 대신 보내겠다고 말한다. 4.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사인을 받는다. 5.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시간대에 방문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방문 요양은 방문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요양보호사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이제 이렇게 대상자에 의해서 변경을 원할 때는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리 책임자에게 네, 꼭 보고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남자 대상자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불편하다며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2. 곧 익숙해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3.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서 일하기 힘들어요. 4. 괜찮으니까 성별 다르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5.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모든 어떤 그런 문제에 이렇게 대처 방법 이런 거 나올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앞에 우리 지금 14번 문제에서도 봤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진행하지 말고 이렇게 시설장과 상의하고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시는 게 정답이 맞습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다른 요양기관의 대상자를 의뢰한다.
2.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 업무를 쉬게 한다. 3.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가족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의논한다. 5.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의 심리치료를 직접 실시한다. 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성희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장기요양 기관장, 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성희롱의 문제는 서비스를 바로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관장은 서비스를 중단을 하시고 그리고 피해를 받은 그런 요양보호사는 우리 기관장님이 직접 어떤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쉬게 한다던가 업무를 바꿔준다던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오메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낸다. 2. 감염 부위를 만져서 열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사용한 침구는 찬물로 세탁한다. 4. 대상자의 동거 가족은 증상이 없어도 함께 치료한다. 5. 가려운 부위에만 연고를 도포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 옴에 관한 문제는 가끔 나오는데요. 일단 옴은 4번처럼 증상이 없어도 이불을 함께 쓰거나 뭐 수건을 함께 쓰거나 그런 동거 가족은 함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잠자기 전에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잠자기 전에 약을 바르고 아침에 이제 씻어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감염 부위 만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용한 침구는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로 세탁하셔야 되고요. 가려운 부위가 아니라 얼굴 빼고 목 밑으로 전신을 다 고루고루 연고를 바르셔야 됩니다. 18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2.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3.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4.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 발병 원인이 명확하고 빈번하게 재발한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인데요.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고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행 경과가 길고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죠. 하지만 빈번하게 재발되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19번 천식 대상자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나.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다.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라.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이 19번 문제처럼 이런 순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럴 때 선생님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읽어보시면 답이 금방 보일 겁니다. 일단 이제 정답은 3번인데요. 보겠습니다.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이게 1번이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제 입으로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으로 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인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누르면서 3에서 5초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제 숨을 들이셨으니까 이제는 내뱉어야 되겠죠. 천천히 이렇게 내쉰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20번 대상자가 고혈압 약이 조절되었다며 약을 먹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2. 증상이 없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3. 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은 몸에 나쁘다고 한다. 4.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5. 약을 오래 복용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고 한다. 네, 대처 방법은 4번이 맞습니다. 우리 고혈압 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혈압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드셔야 됩니다.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21번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부족으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은 1. 빈혈, 2. 폐기종, 3. 정맥류, 4. 혈전색전증, 5. 동맥경화증.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부족 이런 것은 빈혈이 맞습니다. 22번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금연한다. 2. 칼슘을 섭취한다.
3. 햇볕을 쬐인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지금 보기가 전부 다 좋은 거예요. 금연하고 칼슘 섭취하고 햇볕 쪼이고 염분 섭취 줄이고 체중 부하 운동하고 이렇게 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은 다 이렇게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여기는 뭐 고혈압 예방을 위한 이런 건데 비타민 D 생성을 위해서는 3번처럼 이렇게 햇빛을 쪼이는 게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 생성을 하기 위해서 햇볕을 쬐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물을 드시는 것도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23번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간다. 2.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3. 체중 조절과 비만 관리를 한다. 4.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줄인다. 5. 골반 근육 강화를 위해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이라는 것은 기침이나 웃음, 재치기, 달리기 뭐 이런 거 할 때 복부의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체중 조절, 비만 관리 이런 것들을 하셔서 이렇게 배의 압력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24번 욕창 예방을 위해 천골 부위에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피부 건조함 증가 2. 체외 변경이 어려움 3. 배설물 처리가 어려움 4. 옷 갈아입히기가 어려움 5.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을 저해함. 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우리 도넛 이런 베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요.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넛 베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받는 그런 부위의 혈액순환을 이렇게 저해하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평형 감각이 향상된다. 2.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노화가 되면서 감각기계에도 여러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5번처럼 동공지름이 감소하다 보니 지름이 감소하니까 빛이 많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밝은 곳을 좋아하게 되고요. 평형 감각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둔해지죠. 떨어지고 그리고 같은 색의 여러 색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 때문에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런 색깔 구분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아이고 이게 맞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보기를 항상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고음 잘 못 듣습니다. 오히려 난청이 생기게 되면 고음보다는 저음을 더 잘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안 들린다고 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6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3.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4.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5. 콜레스테롤 수치와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제 노화가 되면서 내분비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4번처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이제 그러면서 당뇨도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1번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대사율 떨어지죠. 그리고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샘 호르몬 분비도 이것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죠. 공복 혈당 이것도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됩니다. 27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관심을 표현하지 말고 지켜본다. 2.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3.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4.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우리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렇게 5번처럼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햇볕 운동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혼자 있게 하거나 표현하지 않게 하거나 자제시키거나 이런 것들 다 좋지 않습니다. 네, 벌써 28번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회차는 조금 설명을 많이 줄이고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잘 모르는 문제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은 주의력 저하와 인지기능 장애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히 발생함,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됨, 대체로 회복됨. 1. 선망, 2. 파킨슨병, 3. 척수 손상, 4. 추간판 탈출, 5. 알츠하이머병. 네, 정답은 선망이 맞습니다. 우리 선망과 치매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선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급격히 발생한다. 그리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 그리고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선망과 치매는 이제 그렇게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초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2. 초기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 3. 초기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4. 말기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 말기 과거에 대한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초기에 3번처럼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초기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 기억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은 초기가 아니라 이제 중기나 말기 정도이고요.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초기가 아니라 이제 말기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는 말기가 아니라 초기에는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이것도 말기가 아니라 초기에 해당되겠습니다. 30번 뇌졸중 발병 부위와 증상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손의 손상,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 저하 2. 손의 손상,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3. 우측 뇌 손상,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 4. 좌측 뇌 손상,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5. 뇌관 손상, 자세히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짐. 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에 그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터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뇌가 이제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어떤 시각이나 촉각, 청각 이런 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는 이렇게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증상도 이렇게 뇌에 손상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신마비가 오게 된다. 이런 거는 손의 손상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뇌관이 손상됐을 때 전신마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31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특성은 1. 수면량이 늘어난다. 2.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4.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5.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노화로 이제 수면의 특성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2번처럼 수면 중에 자주 깨게 됩니다. 수면량 줄어들죠. 수면의 질 떨어지죠. 그리고 낮 동안의 졸림 증상 늘어나죠. 그리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리게 됩니다.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식사량이 많이 늘었다. 2. 대소변 실수를 자주 한다. 3. 최근에 기억력이 나빠졌다.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5. 오후 3시에 홍시 2개를 먹었다.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지에 기록을 할 때는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데요. 정확한 시간 이렇게 오후 3시 써주셨고 그다음에 홍시 2개 이렇게 개수를 정확히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고요. 식사량이 많이 얼마큼 늘었는지 뭐 한 공기인지 두 공기인지 써주셔야 되고 대변 실수를 자주 한다가 아니라 몇 시 몇 시에 실수했다
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런 단어보다는 2, 3일 만에 또는 뭐 일주일 전보다 나빠졌다 이렇게, 그리고 오랜만에도 뭐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어제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33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은 1. 요양보호사의 직무평가, 2. 서비스의 질의 지속적인 관리, 3. 요양보호사의 업무 준수사항 전달, 4.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공유, 5.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사례회의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어르신 또는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직원들끼리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례회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3번부터 5번까지는 원래회의, 직원회의 이런 것들이 3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입니다. 34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시간, 장소,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혼돈을 느낄 때의 대처 방법은 1.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2. 억지로라도 식사를 하게 한다. 3. 혼돈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과 만남을 자제시킨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을 머리맡에 둔다. 5.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큰 소리로 대화한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임종을 할 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4번처럼 평소에 좋아하는 물건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자 머리맡에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5번 말기 암 환자가 사전연명 의료 요양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4.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와 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모든 그런 연명 의료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투석 안 하게 되고 항암제 치료 안 하게 되고요. 인공호흡기도 떼게 됩니다. 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물 이런 것들은 계속 공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 35문제 모두 마쳤는데요.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줄이고 답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실기 45문제 다음 회차 준비하러 또 가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요양쌤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